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균변입니다. 그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 그리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박사방에 참여했던 그 유료 회원들에 대한 조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처음에 이제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고 나서 제일 첫 마디가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윤장현 전 시장, 김웅 기자에 대한 얘기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고 저희가 저번 주에 박사방에 대한 첫 번째 컨텐츠를 이제 찍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좀 사실관계들이 나왔고 당사자들의 해명도 나왔고 하는데 굉장히 의아하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왜 박사방 사건에 연관 검색어에 뭐 손석희, 윤장현, 김웅이 뜨냐. 진짜 갑자기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 그렇죠. 깜짝 놀랐고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분이 박사방의 유료 회원이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관이 되니까. 근데 경찰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문제가 너무 크니까 적어도 이 박사방과 관련이 없다는 건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의문은 남죠. 전부 다 이 조주빈이라는 이런 그냥 잡범한테 낚이고 눈탱이 맞은 건데 이렇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저명하고 경력 사회경력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제일 뭐랄까요? 인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인지도가 제일 높은 유명하신 손석희 사장의 해명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뭐라고 하셨죠?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에는 해명글을 봤었을 때 뭐 김웅 기자랑 예전에 안 좋았던 게 있으니까 조주빈이가 말을 하기를 김웅 기자가 나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손석희 사장의 가족들을 해치려고 한다. 해치려고 하는데 내가 미리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금원을 입금을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정보들을 뭐 제공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금원을 지급을 했다. 결국에는 내 가족들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 가지고 금원을 지급했다는 게 손석희 사장의 해명이었는데 조주빈의 진술은 완전 달랐다는 거죠. 조주빈은 사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다. 조주빈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가 과천 주차장 사건이 있었잖아요. 2017년도에 있었죠. 손석희 씨의 동승자가 누구냐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조주빈이가 그 CCTV를 위조해 가지고 손석희 사장한테 나 사실 그때 CCTV 영상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손석희 사장이 그 입막음용으로 자기한테 2천만 원을 가량을 송금을 했다. 이게 조주빈이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사자의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손석희 사장이 지금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 이제 본인의 해명이 있고 또 JTBC 내부 관계자들한테 표명한 그 대화에서는 김웅의 배우에 삼성이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섣불리 이제 신고를 하거나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니, 사실 뭐 제일 포인트는 사실 삼성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손석희 사장의 해명과 조주빈의 진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그것이 말이 되냐, 이게 좀 이치 안 맞고 뒤가 구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손석희 사장님하고 뭐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뭐 그냥 제가 아는 그건 말씀 안 해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죠. 뭐 제가 뭐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쉽게 말해 아무런 개인적 감정 다 떼고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사실관계를 놓고 보자고요. 놓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손석희 사장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삼성이 그렇게 두려울까? 나는 안 두려울 것 같은데. 그 같은 아마 맥락을 취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김웅 기자가 본인의 개인 방송을 통해서 그 손석희 사장의 해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발 삼성이 내 뒤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김웅 기자가 뭐 자세히는 뭐 모르는데 뭐 우파적인 성향을 뭐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표명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제발 뭐 건전한 우파 뭐 기업들이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뭐 비판할 의사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석희 사장의 해명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이 처음에 JTBC 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내건 기조가 삼성에 굴복하지 않겠다. 삼성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언론인으로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응원을 했고 언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정치적 성향으로 나눠서 판단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떠나서 왜 손석희 사장이 그 해명이 의아하다고 해서 손석희 사장이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맥락인지 알 것 같긴 해요. 어쨌든지 피해자고 손석희 사장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으려면 그거 2017년 사건을 뭔가 획기적으로 덮으려는 대화를 했거나 지금 일어난 일을 이미 뭐 은폐하려든가 그렇다면 비난받을 수 있는데 물론 다만 그 과천에서 일어났던 CCTV 사건에 뭐 누구와 함께 있었는 이런 건 뭐 이거 핵심은 아니고 그때 분명히 거기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김웅 기자와도 이제 김웅 기자는 이제 손석희 사장 해명으로는 청탁을 부탁을 해서 그 일로 실랑이가 있어서 손석희 사장은 김웅 기자를 이제 폭행했다. 그래서 약식 명령이 오늘 떨어졌거든요 법원에서 300만 원. 그거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이 정식 재판 청구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김웅 기자도 공갈 미수로 재판 받고 있어요. 이런 사정은 이미 다 일어난 일인데 손석희 사장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당한 거예요. 그 의사가 뭔진 모르지만 손석희 사장이 그 2천만 피해자가. 원을 조주빈한테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 대화로 만약에 더 나아가서 뭔가 김웅 기자를 뭐 겁박한다든가 이 사실관계를 뭐 왜곡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단순히 대한민국 최고의 뭐 언론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런 비난, 물론 삼성 얘기한 건 저도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석희 사장이 언론인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입시전적인 인물인데 방송국의 영역에 있는 것과 다른 사회 뭐 이런 조주빈 같은 범죄자들과 대화를 하고 하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특성이나 이런 걸 항상 보도로만 접했지 실제 범죄 피해를 있거나 저희처럼 맨날 범죄 기록을 보거나 하는 게 아닌 이상 이해 안 되는 이렇게 손석희라는 사람의 명성에 맞지 않는 판단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의외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선 손석희 사장이 나이브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비난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이해가 안 그거 간다. 싫어하는 손석희 사장을 정치적인 색깔을 입혀서 싫어하는 쪽의 주장이 그렇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 주장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있겠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국민 정서상 언론에 나오거나 유명인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뭔가 무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어떤 이미지가 좀 강하고 그다음 결국에는 자기가 보여지는 모습과 사생활이 또 동일해야 된다라고 되게 많은 압박감을 주는 거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손석희 씨에 대해 가지고 과천 주차장에서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 도덕적으로 같이 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걸로 이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 가시다 보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습니다. 저도 생각은 똑같아요. 그냥 단순히 봤었을 때 어쨌거나 손석희 씨는 피해자가 맞습니다. 피해자가 맞고 그다음에 이분이 아무리 유명인이고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의 사생활 자체가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사생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대중이 너무 파고들어가지고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분의 역할 자체는 그냥 공명정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죠. 손석희 씨가 저도 뭐 각자 뭐 손석희 씨에 대한 판단을 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어쨌거나 손석희 씨가 앵커로서 그리고 JTBC의 사장으로서 그렇게 유명인으로서 사회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하는 거지만 손석희 씨 사생활까지 그렇게 뭔가 너무 파헤쳐서 보는 거는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그 대중들이 그런 이제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보고요. 같은 취지로 윤장현 전 시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진짜 예전에 광주시장 정도까지 할 정도면 정말 정치적인 거물이셨지만 그 이후의 행보를 보시면은 그 지난 2년 전에 지방선거 때 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또 그 사기꾼한테 자제들을 뭐 사칭한 그렇죠. 이제 권양숙 그때 당시 사건이 이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그 사기꾼이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취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와달라. 이제 그때 매덕을 줬죠. 주면서 이제 광주시장 공천에 좀 대가를 바라고 줬다라고 해서 기소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됐어요. 물론 집행유예로 확정됐지만, 근데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의사 출신이었고 의사로서의 뭐 살아온 업적 그리고 광주 전 시장하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정치 일선에서 언론에도 이제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비판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과도하게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전 반대로 만약에 이 JTBC랑 TV조선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TV조선에 만약에 손석희 사장 정도의 거물 언론인이 있는데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공격할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게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될 것이냐. 결국 피해자 아니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박사방과 상관이 없지 않느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손석희 사장인데 저도 궁금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지. 근데 아직까지는 좀 밝혀진 게 전부 다 공개되지 않았고 또 조주빈의 재판 과정에서 손석희 사장 지금 윤장현 전 시장 김웅 기자한테 사기치고 한 부분 재판 받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로서 재판 진행되면 우리가 뭐 알지 못했던 사실관계들이 나올 텐데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 또 뭐가 걱정되냐면 조주빈 이제 진짜 전무후무한 정말 건국 이래 최악의 성범죄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고 그쪽으로 포커스가 옮겨져서 국민들 모두가 아픔을 공감하는 사건에 있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부분이 또 총선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이 좀 불순한 의도로 이 사건이 다뤄지면 또 이제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거는 또
제2의 제3의 상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경계해야 되지 싶지 않을까라는 높아심에서 자칭 진정한 중도로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립니다. 저도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 조주빈과 그 수아들 정말 제가 봤었을 때는 건국 이래 정말 최대의 쓰레기 집단 중에 하나거든요. 얘네는 일단 정말 엄벌에 쳐야 될 것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손석희 씨 뭐 관련된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손석희 씨가 형사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도 밝혀내야 되겠지만 일단 피해자다 보니까 뭐 손석희 씨의 사생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범죄의 구성에는 어차피 공갈 협박의 그 구성에는 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든 그 뭐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 뭐 밝혀지는 않을 건데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늘 말하지만 저는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뭐 진보 인사를 뭐 이걸로 가지고 뭐 정말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정말 최악의 사건을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아까 호변이 말했던 것처럼 반대 상황에서 TV조선의 어떤 뭐 사장이 똑같은 일을 뭐 겪었다고 했었을 때 저는 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어쨌거나 저희는 회색 분자니까요. 오늘도 회색 아니죠, 우파잖아요. 제가 회색 분자고 아니, 왜 제 라인을 따라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파이고 보수는 맞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 산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그다음에 누가 잘못해 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떤 이념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직이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똑같이 처벌받는 세상. 뭐 저는 그럼 열심히 산 사람이 대신에 뭐 공명정대한 세상. 공명정대한 세상. 저는 뭐 이렇게 뭐 배급제 이런 건 당연히 정말 최악으로 싫어하고 열심히 산 사람은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그다음 뭐 덜 열심히 산 사람은 좀 덜 벌고 덜 행복하게 살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라 가지고 어쨌거나 공명정대한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아 혀각이네요. 아니요. 좋은 말씀이시고 어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사방에서 파생된 주변 인물들 중에 그 공범인 전혀 아니지만 피해자인데도 지금 이렇게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그렇죠. 그래서 유명인이니까. 저희도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향후 이제 또 저 수사가 더 진행되는 대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학계나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코로나 잘 잡아서 건강한 대한민국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한 우리 국민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